다음은 미국 워싱턴 DC 수도 경찰, 비밀 경호국 및 기타 기관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자신을 화형한 한 남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도시 소방서에 따르면 미국 비밀 경호국 직원들이 불길을 진압했고 그 남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ABC 뉴스는 미 공군 소속의 한 군인이 이스라엘 대사관 외부에서 자신에게 불을 지른 후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오후 1시경 워싱턴 DC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사관 문 앞에 다가가 자신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생중계되었으나 이후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지만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해당 영상을 확보해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DC 경찰서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고 폭탄 처리반도 의심스러운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위험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비디오 클립에서 남성이 자신에게 불을 지르면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되찾다고 전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차량이 이 남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폭탄 처리반이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대사관 직원들이 이 남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미국 내 외교 대표부 앞에서 자살 시도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한 시위자가 미국 서부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 자신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가솔린과 팔레스타인 국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에 반대하는 여러 개인, 국가, 조직의 의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월 25일 아랍 언론은 카타르와 이집트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정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을 각각 주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이집트 관리는 다음 주 도하와 카이로에서 예정된 협상을 통해 가자에서의 휴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협정 내용에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충돌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석방하고 가자 지구로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가자에서의 휴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카타르의 도하 수도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기술적 측면을 논의할 책임을 지닌 4명의 관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카타르, 그리고 이집트가 중재한 논의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이스라엘 내각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러한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양측이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 정보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자에서의 폭력 사태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전 충돌과는 다른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충돌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불안정한 지정학적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이 국내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0월 7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의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이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최근 큰 규모의 폭력 사태 때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휴전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6차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과 한 번, 그리고 이집트의 파타흐 엘시시 대통령과 한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지역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이집트와 카타르의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아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의 휴전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동맹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유연하게 작업하는 것이 폭력을 종료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해가 넘게 지난 후에 발생했고 그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개혁 노력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미국 지도자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를 침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견해는 두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켰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두 사람이 참석하기 전까지 그들의 직접 만남은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두 사람이 논의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유지 정책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현재 팔레스타인의 정치 상황은 워싱턴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위한 적절한 그룹을 찾으려 할 때 미국의 외교적 반응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대한 합의를 곧 마무리 짓기를 희망했으나 이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합의는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정착촌 활동의 동결과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에 발생한 폭력 상황은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한 양보에 동의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폭력 상황은 곧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란의 은행 자금 동결을 해제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배신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며 우리는 첫날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금을 중단할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는 캠페인 집회에서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 전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또 다른 후보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를 이스라엘에서의 폭력과 연결지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약함과 결단력 부족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